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22번째 71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인데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논의되는지 경제부 배삼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면서 미온적이었었는데 이렇게 선회한 배경 무엇입니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째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전국의 전월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710 대책이 발표가 됐지만 이후에도 집값 오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는 이 규제가 벗어난 지역에는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려서 집값을 내놓겠다고 하는 710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 6주째 아파트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급기야 이 공급 대책을 이렇게 내놓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들에게 더 다가오는 이 전월세 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710 대책 이후에 더 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네, 저희가 저희 취재진이 몇 개 단지를 좀 돌아다녀 보니까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수천만 원씩 호가를 부르는 그런 단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데다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오를 예정이죠. 여기다 6.17, 710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인상이 예고됐고 또 전월세 신고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또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입자들은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값을 올리는 대신 반전세나 이 월세를 오히려 요구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이 공급 대책인데 현재 어떤 공급 대책들이 거론이 되고 있나요? 자, 이제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서 이 용적률 상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안, 또 3기 신도시의 그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이 국가와 공공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택지를 개발하는 방안,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정부가 검토 가능한 모든 그런 안을 꺼내든 건데요. 먼저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또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 30만 가구보다 더 많은 공급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180에서 200%인데 이를 좀 더 높여서 공급을 늘리자는 겁니다. 이미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것이 이제 교통 대책인데요.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가 정작 서울이 아닌 외곽에 지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요청과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 중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네, 박선호 차관의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간에 엇박자가 나기도 했었지만 결국 논의를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 공급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내든 것은 이 대단위 공급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50제곱킬로미터로 서울 전체의 약 한 25% 정도인데요. 이 서초구가 가장 넓고 이어서 강서구와 노원구, 은평구가 각각 그 15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또 강북구와 도봉구 역시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는 아시다시피 북한산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금천구와 또 관악구는 또 관악산이 또 자리 잡고 있어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강남 3구가 그린벨트 해제로
유력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재동의 시규촌 마을이나 이제 송동 마을, 또 내곡동의 탑성 마을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 3구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편에선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그제 점심 회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군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여기서 논의가 됐을까? 이 부분이 많은 관심사거든요. 네, 이게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부대 용지는 꽤 있습니다. 네. 자, 태릉 골프장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면적은 149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45만 평 정도 되는데요. 약 2만 가구 정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국방부의 반대로 개발이 무산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거론된 적이 있었죠. 자, 육사 이전까지 고려 대상이 된다면 이 일대에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 일부를 공원이 아닌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캠프킴 부지 등 용산공원과 좀 더 도로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개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밖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과 위례 신도시에 있는 성남 골프장, 또 뉴서울 CC, 또 88CC, 은평 뉴타운 인근에 있는 군부대, 또 남태령 수도방위 사령부 부지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10만 가구 정도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진전된 논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서울시나 환경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 무엇입니까? 네, 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이 너무나 완고해서 실제 실행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최근에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해제 없이 온전히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기다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들도 만만치 않은 난관입니다. 이 실효성 논란도 사실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대부분 분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결국 또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현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대신 서울 그린벨트에 입주 희망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아무리 이 속도를 낸다 해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고 또 추가로 재원 마련을 해서 교통대책까지 수립해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는 어떻게 좀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방안은 그 여러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치동 은마 아파트처럼 이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잔지들의 경우 재건축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실제 이런 얘기들은 서울시에서 이 당정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이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약 290만 가구 가까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만 보면 170만 가구에 육박하는데요. 이들 주택만 새로 지어도 신도시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재건축의 경우 실제 속도만 낸다면 이 4, 5년 안에 또 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공급 방안에 대해서 쭉 가능성 있는 공급 방안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초고밀도 건설 방안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이게 도시 고밀도 개발은 이 용적률과 좀 연관이 좀 있는데요. 자, 이 각 기존의 이제 부지와 건물을 활용해서 충분히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이 용적률이 낮아 재개발이 무산된 서울 도심 지역을 공공재 개발 지역으로 재설정하고 또 일반 재건축보다 용적률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이 주택 공급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게 된 건데요. 여기에 이제 공공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높이면 주거 취약층에 대한 혜택도 커집니다. 자,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용적률은 도심 속 일종 일반 주거지의 경우 약 200%, 2종의 경우는 250%, 3종은 3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 고밀도 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례나 시행령 등을 통해서 최대 용적률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을
200%에서 50%만 올려도 25%의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약 51만 제곱미터 정도의 넓이인데 네. 상업지역의 경우 다른 용적률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1,500%까지 높이게 되면 기존 8천 가구에서 2만 가구까지 공급이 늘 수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에서도 블록 개발 방식의 초고밀도 주택 개발 방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파트 4개 동을 지을 수 있는 부지에 용적률을 1,500%까지 높여지면 한 동 부지에 50에서 80층짜리를 지을 수 있고 네. 남은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보다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 세대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절반 정도를 공공 임대 방식으로 채우게 되면 집값 상승 효과도 억제할 수 있어서 대안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가 7.10 대책에서 이 생애 최초 특공을 민영까지 확대하면서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 이렇게 했죠. 하지만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요. 자, 이 공급이 늘게 되면 새로 생긴 특공 때문에 20, 30대와 또 40, 50대 간의 이른바 세대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말에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산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